오늘 너 킬한다. 2019년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자 중학생 2명이 여자 중학생에게 술을 마구 먹으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남학생들은 30분 만에 정신을 잃은 여학생을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한건 인정하십니까? 여학생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이 깎였습니다. 검찰은 상고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형이 가볍다며 꼭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킬한다. 양 변호사님은 아실 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쓰는 의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사를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럴 때, 야, 그거 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너를 킬한다. 이 얘기 딱 듣고, 진짜 너무 좀 소름 끼치던데. 이게 2019년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당시 상황, PT에서 말씀드린 킬한다는 말은 술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가해자 2명이 범행을 모의합니다. 학교에서 후배 한 명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가해자들이 일주일 전부터 이 후배와 친한 여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이 여학생을 괴롭히기로 결심을 합니다. 범행을 결심을 하고 12월 23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준비를 해놓고 이 여학생을 부르기 위해서 후배한테 시킵니다. 여학생 전화로 불러내, 안 그러면 널 때리겠다, 이렇게 시켜서 후배가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어서 너가 나와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맞는데, 이렇게 그대로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요구한 장소로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여요. 이렇게 소주, 맥주를 섞어서 많이 먹여서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30분 만에 쓰러집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거든요, 피해자도. 그래서 쓰러지니까 가해자들이 이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의 꼭대기인 28층의 비상계단까지 갑니다.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팔다리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서 옥상까지 데리고 가게 돼요. 지금 사파에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끌고 비상계단은 삭제되거든요. CCTV도 없고, 그리고 인적도 드문 곳인데 거기서 새벽 시간대에 몹쓸 짓,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한 명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했고요. 다른 한 명은 일단 성범죄도 같이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어쨌든 가해자들이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국밥집으로 가버리고 또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범행 전말이 드러났어요. 자, 문 기자, 근데 방금 사파로 잠깐 나왔는데 그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모습, 그게 CCTV 사파로만 나왔는데 영상이 없었어요? 영상이 전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원래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를 했었어요.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일부를 누락합니다. 실수로 빠뜨렸어요. 촬영을 해서 찍어갔어야 되는데 빼먹어서 나중에 사건 발생 열흘 뒤에 뒤늦게 다시 찾아야지 하고 가봤더니 CCTV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담당 경찰이 그래서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경징계를 받고 전보 조치 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말이죠. 4개월이 지나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죠. 무려 기억하시겠지만 4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그것도 있었고 일단 피해자의 가족 측이 이런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오빠가 피해자가 이제 귀가를 한 뒤에 피해 사실을 물었지만 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서 자신이 왜 다쳤는지 이제 기억을 못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녹음기를 킨 다음에 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어요. 실제로 그런 범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진술을 받아내서 이제 경찰에 이제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 측은 이 녹취록이 이 피해자 측이 오빠가 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 감금 그리고 강요 혐의로 맞고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검찰 측에서는 이 검찰이 피해자의 오빠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소장님,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막 묘사해서 전달해드리진 않겠는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짓거리를 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옆에 놓고 이 가해자 녀석들이 막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걸 과연 10대 그냥 청소년 범죄 뭐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전 이런 사건 접할 때마다 네, 저도 이게 정말 이 분노를 넘어서 좀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들거든요. 정말 이 땅의 10대의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현주소라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만 보면 이 아이들은 중2가 저렇게 뭐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잘됐다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아이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저 정도의 죄책감 없이 저런 행동을 하고도 나중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국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자라면 40대, 50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포토라인을 설지 심히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는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마음입니다. 그 여학생은 잘못도 없이 이런 상처를 안고 평생을 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저 아이들을 용서한다면 이 피해자로서 이 여학생은 어디에 기해서 어디에 호소하고 어디에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커가겠습니까? 자, 얘네들이 이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뭐 진술이 좀 엇갈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구속된 다음에 재판에 넘겨졌죠. 재판에서 엇갈립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A군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예. 한 명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같이 모의를 해서 범행을 했다. 그런데 미수에 그쳤던 B군이 나는 한 적이 없다. 같이 데려간 것은 맞다. 그런데 A군이 내가 범행을 할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난 미상계단 밖으로 나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뭐 물증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A군이 자백한 진술 외에는 나의 혐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나는 현장에서 DNA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A군만 범행을 했고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1심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재판부가 봤었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충격적. 얘기 자체를 판결문에도 적시합니다. 게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피해자를 오히려 겁을 주고 협박하고 더 다른 범죄를 이어가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판결, 이 형량을 보면서 아마 너무 가볍다고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런 말씀을 하고 왜냐하면 계십니다. 저게 이제 이 판결을 할 당시에 미성년자라서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이 소년법을 적용을 하면 형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단기 5년, 그러니까 최소한 5년, 그리고 그때 봐서 조금 더 이 처벌이 더 연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장기 7년, 그러니까 최장 해봐야 7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교도소 내에서 수용시설 내에서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그냥 5년에 끝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기 7년, 단기 5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소년법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가벼워진 판결이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법을 저렇게 두는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인데 이런 범죄에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 솔직히. 네. 자, 그래서 결국 2심까지 갔습니다. 검사는 당연히 형이 가볍다 했고 피고인들은 무겁다고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건데 각각 2심 판단은 더 충격적이었죠? 예, 형량이 깎였습니다. 감형됐어요, 결론적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장기 4년, 단기 3년. 그러니까 짧게는 3년만 있으면 바로 형을 마칠 수 있도록 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만 14세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일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 특히 A군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했고요. 이 사건의 성범죄 외에도 절도나 폭행 같은 다른 혐의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B군 같은 경우는 이번의 성범죄는 아니지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그리고 A군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인데 어쨌든 둘 다 형이 깎였습니다. 자, 피해자도 이 판결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A군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B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1심에서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심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피해자 측은 A군 경우는 사과를 해와서 합의를 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B군과는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이 형량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B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오빠를 감금 및 강요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잖아요. 이 용서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피해자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 항소심 선고가 나와서 상고 기한이 오늘까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홍지훈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법적으로 이 상고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3심제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모든 사건을 돌아보는 건 아니고요. 이전 사건 항소심에서 뭔가 법적으로 판단을 잘못을 그 이전 재판부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게 눈에 보이거나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야 되는데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정도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 선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 뭐가 돼버렸냐면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이 가볍게 받은 거고 처벌을 가볍게 받다 보니 대법원에서 다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범죄가 아니라는 게 돼버리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것도 많이 이 소년 범죄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이 양형부당을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게 맞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물음표를 주네요. 2심 재판부가 얼마 전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하면서 그렇게 형을 깎아줬는데 소장님, 네. 이 성폭행이라는 게 말이죠. 이런 행위가 네. 그 어리다고 해서 이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피해자를 생각을 하면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무엇을 깨닫고 반성하고 나올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피해자는 3년에 10배, 20배, 30배를 괴로워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남겨졌다가 올라왔다가 남겨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면서 평생을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염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실은 삼자고 이 피해자가 사실은 당사자인데 너무나 피해자가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기엔 너무 어리고 이 재판의 과정이라든가 합의의 과정 안에서도 본인이 너무 어립니다. 피해자 중심의 어떤 형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좀 공감이 가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려서 봐줄 수 있는 범죄의 최대치 절도 정도가 아닌가 싶다. 성폭행이 어려서 뭘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라는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